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개발 허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자치단체에 강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설악해변입니다. 구멍이 파인 백사장에 기다랗게 합판 구조물이 꽂혀 있습니다. 20여일 뒤 모래 위엔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곳에 내년 초에 브런치 식당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양 중광정리도 가봤습니다. 해변에 따라 모래 위에 상업시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백사장을 파서 조성한 수영장도 눈에 띕니다. 환경단체는 이런 공유수면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 같은 건 할미새들이 특히 많더라고요. 할미새들이 집단적으로 번식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건물이 들어서면서 되게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러나 사업 허가를 내준 양양군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시설이 있으면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환경단체의 우려만큼 환경 훼손이 크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해용 이역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법상 저촉이 되지 않을 경우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공유수면 개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양에서만 3건의 개발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동해시에서도 서핑 시설을 개발하는 등 최근 강원 동해안에서 개발 허가가 난 공유수면은 모두 10곳입니다. 현행법상 이런 개발은 각 자치단체가 허용 범위를 알아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개 5년 이하의 점용 사용이 끝난 뒤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상충되는 거 있는 건 사실이에요.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안을 갖다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이 잇따르고 있는 공유수면을 두고 관광 활성화와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역사회 논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 내의 도로 여건이 많이 열악해 마음 편히 걷기 힘들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도 내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홍천의 한 마트 앞 횡단보도입니다. 이곳에 신호등은 없습니다. 보행자가 기다려도 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불법 유턴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니까 그게 좀 불안하기는 해요. 저희는 천천히 가기는 하는데 차가 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우리를 못 볼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강원도는 이렇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많습니다. 전체 횡단보도의 60%에 달합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거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인데 지역 주민들의 보행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보행자 작동 신호기입니다. 이게 보행자 작동 신호기입니다. 인적이 드물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설치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보행 신호가 켜지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곧 보행 신호가 들어옵니다. 홍천의 한 마을 회관 앞 횡단보도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지난 2015년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설치됐습니다. 예산 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교통사고 보통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신청을 해서 이거 신호등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신호등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는 그래서 교통사고 여기는 안 났어요. 그런데 이런 보행자 작동 신호기조차 강원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홍천에는 4대뿐이고 강원도 전체로 봐도 83대가 전부입니다. 화천과 양구, 철원 등 일부 군 지역에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신호기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설치하면 보행자의 보행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협받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지켜주기 위해 강원도 지자체와 도로관리청이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강원도 소속 공무원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재산을 심사하고 처분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심사 결과 대상자 1,049명 가운데 20%인 219명이 경미한 신고 오류로 보완 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51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 조치, 반복적으로 보유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8명에게는 소속 기관의 징계 의결 요구와 과태료 부과 처분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은 마지막 추경 예산안과 강원도 내년도 예산안, 11일부터 사흘 동안은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7조 5,800억 원 규모이고 기금은 1조 700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 영향으로 올해 예산보다 3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은 3조 9,700억 원 규모의 예산안과 1조 8,400억 원의 기금을 제출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도내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광산 사택에서 불이 나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에 진화됐으며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감정을 맡길 계획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0시쯤 삼척시 근덕면의 한 교차로에서는 승용차 화재로 50대 운전자가 다쳐 헬기를 이용해 원주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9분쯤에는 강릉시 대전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9분쯤 홍천군 남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강원FC가 어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수원 삼성과 0대0으로 비기며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강원의 일부 잔류 여부를 결정할 승강 플레이오프 상대는 김포FC며 오는 6일 김포, 9일 강릉에서 각각 경기를 펼칩니다. 김포FC는 올해 2부 리그에서 경기당 0.7점만 실점하는 견고한 수비로 전체 3위를 기록했으며 경남과 부천을 제치고 승강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배우 이동욱과 가수 샤이니 멤버 민호가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홍보 지원에 나섭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선수가 아닌 유명 인사들이 올림픽의 가치 전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설한 IOC 프렌즈의 이동욱과 민호를 전 세계 최초로 위촉했습니다. IOC 프렌즈로서 이동욱 씨는 내일 서울에서 G-50을 기념해 열리는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민호는 모레 춘천에서 진행하는 성화 봉송에서 각각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지원에 나섭니다. 또 대회 기간에 팬들과 함께 경기 관람도 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강원도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 주관의 여성 친화 도시 3단계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자체 여성 안심 보안관과 자율방범 합동 순찰대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아 여성 친화 도시 3단계 지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3년 처음으로 여성 친화 도시 1단계에 선정된 원주시는 5년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재지정 심사에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5년간 3단계 도시로 도약하게 됩니다. 한편 도 내에서는 횡성과 영월군이 2단계, 춘천, 삼척, 속초, 태백, 홍천, 정선군이 1단계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내년 폐광을 앞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 광산 내부를 물로 채우는 광해 복구 사업 방안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태백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대체산업 용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갱구 수몰 계획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폐갱도의 역사적 가치 재평가와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